믹스테이프를 연출한 이태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리 없이 나빌레라를 연출한 현지식 감독입니다. 이제부터 저희 둘이 앉아서 그 서로 영화에 대해서 궁금한 점 질문하면서 대화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제 믹스테이프라는 단어가 들어있기도 한데, 이제 믹스테이프라는 게 예전에도 어렸을 때 만들어 보셨겠지만 라디오 같은 거 녹음하면서 좋은 부분만 모아놓은 그런 자기만의 테이프 같은 거를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런 걸 또 요즘에 또 DJ 문화 이런 데서 믹스테이프라는 단어로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연치 않게 남아지능이라는 그 지금은 없어진 영화사인데 그 영화사의 카탈로그에 접근할 수 있게 돼서 또 그 화면들을 또 4K로 다 복원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한번 좋은 장면만 모아서 보면은 뭔가 좀 재밌는 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렇게 시작하게 된 프로젝트가 바로 이 남아지능 믹스테이프고, 이제 코리안 드림이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는 이제 그 영화들이 19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한국 영화들 굉장히 랜덤한 주제들의 영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키워드는 꿈밖에 없겠구나. 너무 중구난방의 이야기들이다 보니까 꿈이라는 주제로 묶어야, 꿈이 원래 중구난방이잖아요. 묶어야 뭔가 하나의 컨셉을 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코리안 드림이라는 제목을 붙인, 그냥 기본적으로는 뭔가 좀 이렇게 좋은 장면만 모아보면 재미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가끔 꿈꾸고 나면은 이 꿈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잊어버리고 싶지 않을 때 그냥 적어놓을 때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꿈이 되게 오래 기억나잖아요. 그런 거 없으면 그냥 잊어버리게 되고 그 기록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이 영화들이 뭔가 좀 상업적으로 굉장히 성공하거나 뭐 예술적으로 굉장히 칭송을 받거나 한 영화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한두 개 정도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많이 알려진 영화들은 아닌데, 이제 그런 영화들이 오히려 그 당시 어떤 한국 관객들이 보고 싶었던 좀 무의식적인 무의식이 좀 녹아들어 있는 영화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어떤 그 시대를 관통하는 그 당시의 정서라든지 그런 것들이 녹아있는 장면들인 것 같아서 이 작품을 어떤 계기로 시작을 하시게 되었어요? 제가 요즘에는 최근 몇 년간은 그 후티지를 가지고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후티지들을 보니까 이제 예전 필름들, 어떤 6, 70년대의 한국의 방송 자료를 보면 굉장히 화질들이 안 좋고 대부분 흑백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은 35mm 필름으로 남아있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서 그게 찾다 보니까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한국의 과거가 그렇게 선명한 화질로 고스란히 박제되어 있는 것들을 보다 보니까 어떤 필름이라는 매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생겼는데, 우연히 인터넷에 이 영화에 대해 권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본인들이 4K로 복원한 필름들을 짧게 올려놨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굉장히 화질도 좋고 그림도 아름답고 호기심이 많이 들어서 이제 한번 만나봐야겠다라고 해서 한번 찾아가서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 만나보고, 그때 어렴풋이 이제 생각을 했죠. 이거를 어떻게 좀 모으면 다큐멘터리 한 편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만 하다가 이제 조금 더 이제 리서치를 해서 한번 도전을 해볼 만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게 됐습니다. 편집 기간이 이제 가장 메인이었던 것 같으니까 그 편집을 하실 때 가장 주의를 하거나 아니면 주안점을 뒀거나 어떤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요소들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항상 뭘 만들 때는 그냥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아무래도 방송 다큐멘터리를 주로 만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떤 리듬감이나 어떤 늘어질 것 같으면은 좀 다시 빨리 가고 그런 것들을 주로 주안점을 좀 두는 편이고요. 어떤 만듦새 측면적으로는 그렇고, 여기서 이제 제가 느꼈던 거는 어떤 여성에 대한 폭력적인 장면들이 좀 굉장히 많다든지, 현재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이상한 과거의 모습들도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근데 네네.
그런 모습들을 또 모아서 보니까 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또 60년대가 다르고 70년대가 다르고 8, 90년대가 또 다르고요. 하여튼 그런 거를 통해서 항상 그 후티지 아카이브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할 때 주안점을 두는 거지만 어떤 현재의 우리의 모습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왔는지를 어렴풋하게나마 좀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종의 좀 벡터라고나 할까요? 이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왔으면은 앞으로는 또 이렇게 가겠구나라고 느낄 수 있듯이 어떤 과거에 겪어온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뭔가 좀 슬프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더라고요. 마음도 교차하고.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보시는 분들도 뭐 일단 가장 재미있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제가 느꼈던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 한국 현대사에 대한 어떤 애증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느끼셨으면 뭐 재미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시도를 했던 아니면은 이제 좀 주의를 했던 좀 어떤 차이가 있으셨나요? 새로운 시도라고 할 건 없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이번에 시간 제약을 받지 않고 만들다 보니까, 원래 이제 제가 방송을 보통 한 50분, 길면 60분 기준으로 만들게 되거든요. 그렇게 만들다 보면은, 한참 얘기가 가고 있는데, 아이고, 빨리 이야기를 마무리해야겠네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제약을 안 받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점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뭐 붙일 수 있는 데까지 붙이고, 호흡 조절 같은 것도, 뭐, 그런 제약을 받지 않고 만든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긴 버전이 오히려 메인 버전이라는 느낌이 들고, 이제 저는 이게 또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50분짜리로 축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축약 버전은 굉장히 좀 많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빠지게 되지 않을까. 이제 또 축약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축약을 해야 되나. 좀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오히려 80분 버전의 호흡이 여유가 있고, 애초에 제가 의도한 호흡대로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영화제에서 관객들이 지금 이 코리안 드림 남아지는 믹스테이프를 보면서 어떤 소감이 가장 듣고 싶으세요? 저는 항상 재밌다는 얘기를 가장 많이 듣고 싶은 것 같고요. 정말 뭐, 시간 지나가는 줄 모르고 봤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가 일단 가장 기분이 좋은 것 같고, 또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하긴 하지만 어떤 제가 느꼈던 한국 현대사를 보면서 느꼈던 어떤 희극이나 비극적인 감정.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기기도 한데 또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일이었던 일들이니까 어떤 그런 미묘한 감정들을 느꼈다고 이제 관객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면 아마 제가 의도했던 그런 감정이랑 가장 비슷하지 않을까. 뭐 마냥 좋았다, 마냥 나빴다가 아니라 사실은 많은 일들이 굉장히 회색지대에 있잖아요. 이게 정말 좋았던 건지 나빴던 건지, 아니면은 굉장히 안 좋았던 일인 것 같은데 역설적으로 후손들에게는 뭐 좋았던 일일 수도 있고, 하여튼 한국 현대사라는 게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떤 그런 미묘함, 무슨 감정인지 잘 모르겠는 감정을 느끼셨으면 아마 제가 만든 다큐멘터리의 의도와 비슷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인공 고아라 씨가 2018년 평창 패럴림픽 그 폐막식 무대의 주역 댄서로 그래서 공연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장애인 예술가로서는 그래도 이제 상당한 위치에 오르신 분인데, 그때 이제 그 공연을 저도 봤었거든요. 근데 사실 많은 사람이 그렇듯이 저도 그때 그런 궁금증을 느꼈던 게, 음악이 들리지 않는다는데 어떻게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출 수 있지? 라는 궁금증이 있었어요. 궁금증이 있었고, 어떤 다른 기획들을 하다가 이제 거기에 이제 일치하는 부분들이 보여서 이제
이제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같이 하자고 제안을 드렸었고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됐었죠. 근데 제가 그 어떻게 음악을 듣지 않고 춤을 출 수 있지 생각을 했을 때 아마 제 머릿속에는 어떤 소리에 의지하지 않는 어떤 다른 무언가, 어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만나서 이제 고아라 씨와 이야기를 하면서 역시나 저한테도 되게 커다란 편견이 있었다라는 걸 깨닫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고아라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귀가 전혀 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한쪽 귀에 약간의 희미한 청력이 남아 있어서 보청기를 낀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그 약간의 소리를 들으시거든요. 그 희미한 청력 내에서 어떻게든 세상에 존재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안간힘을 쓰시는 분인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정말 굉장히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소리가 너무 불친절한 거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다른 한 분을 이 다큐멘터리에 출연하게 된 다른 한 분을 만나게 됐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원우 작곡가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은 그 청각장애인의 음악 접근성을 연구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서 이제 여러 가지 사실들을 더 이제 듣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 그 두 가지로 간단하게 구분을 지었던 것 같은데, 그 모든 사람의 청력의 세계는 전부 다 다르고 그 각자의 청력의 세계, 청감각의 세계는 고유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럼 그 고아라 씨의 희미한 청력 내에서 그 안에서의 이야기를 만들어 보면 좋겠다 하면서 이 이야기의 그 방향이 그때부터 이제 탄력이 붙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음악을 찾아가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고아라 씨가 왜 내 희미한 청력으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음악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럼 나는 그리고 항상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고아라 씨는 지금 무용수로서 꽤 높은 위치에 올라가 계신 분이지만 그 위치를 유지하는데 상당히 힘겨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자신이 음악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춤을 추는데 그 어떤 한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음악은 없을까? 그러면은 이 고아라 씨와 그 촬영을 진행하실 때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영화를 시작할 때 저도 걱정을 많이 하긴 했었어요. 우선 의사소통이 잘 안 되면 어떠지? 이제 보시는 관객들도 좀 의아한 포인트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것들에 그 사실도 일단 처음에 맞닥뜨리게 될 텐데, 그냥 의사소통 잘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정도로 의사소통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어떤 장애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그 인식이 높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쉽게 그런 말을 하시게 되죠. 그러니까 뭐 듣고 말라고 잘 하는데? 라고 하게 되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이게 어떻게 해서 이 과정에 오게 됐는지를 아니까, 말라는 것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그 청각장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말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그 발성기관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못 하시는 경우,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구화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어릴 때부터 계속 그 훈련을 받아요. 말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우리로 친다면 귀를 꽉 막은 채로 어떤 말하는 거랑 비슷한 거겠죠. 그러니까 보통 그 청각장애인 특유의 말투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고아라 씨한테도 보이거든요. 근데 고아라 씨 같은 경우는 그 연습을 정말로 어릴 때 부단히 많이 하셨고, 지금 보면은 그 말투가 약간 특이한 정도 이외에는 굉장히 얘기를 잘하세요. 그리고 듣는 것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말소리를 완전히 인식할 수는 없지만 지금 상대 입모양을 보고 이걸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맥락을 따라가는데 굉장히 탁월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 지금 들은 문장을 내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앞의 맥락과 지금 말한 사람의 표정과 이걸로 거의 다 내용을 다 이해를 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장애 예술가를 소재로 한 영화를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는데, 제가 이 영화를 만들 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지점이 하나가 있다면은,
어떤 흔히 상상하기 쉬운 장애 극복 서사에 매몰되고 싶지 않은 거였어요. 제가 그렇다면 왜 장애인 소재로 한 이야기를 만들려고 하는가 질문부터 하면 되겠죠. 제가 장애 예술가를 소재로 한 이야기를 만들고 싶은 건 딱 하나였어요. 이 세상엔 이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 그 말은 즉슨 굉장히 다양한 감각의 세계를 가진 사람이 존재하고 그 감각의 세계 개개인 하나하나가 굉장히 고유하고 아름다운 각자의 세계들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게 존중되지 않을 때 그 어떤 사람의 그 존재 자체가 그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이제 사회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어떤 사람은 사람만이 아니라 동물도 마찬가지고 그 존재한다라는 이유만으로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는 그 다양성이 이해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측면에서 장애 비장애라는 것이 그 다양성을 가로막는 가장 큰 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까 처음에 제가 왼쪽 귀 저도 잘 안 들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도 궁금했었어요. 저 같은 경우 청각장애 그 기준에 부합이 되는지. 저는 부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저는 오른쪽 귀는 정상이기 때문에 지금 대화하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실제로 제가 극장에서 한국 영화를 거의 안 보거든요. 대사가 하나도 안 들려요, 저는.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재 좀 조용한 환경에서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이지만은 지금 약간 소음이 있거나 하게 되면은 아마 대화하면서 제가 계속 다시 물어보고 하는 일이 생기거든요. 이런 주변인 경계인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 비장애라는 어떤 구분이 생겨버린 거는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하는 벽, 기준이 생겼다라는 거고 그 기준은 원래 그 기준이 왜 만들어져 있는지는 누구도 알아요. 왜냐하면 장애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근데 그 목적이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그 기준이라는 게 결국 지금 현재에 들어와서는 사람들한테 편견, 고정관념 이걸 만드는 장치가 돼버리고 벽 너머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동정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그 동기를 제공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동기를 제공하고 그 역할을 가장 충실히 수행해내고 있었던 게 어떤 장애 극복 서사를 다룬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이 이야기도 장애 극복 서사에 묻히고 싶지 않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선택하는 게 뭐였냐면은 이 이야기는 누가 봐도 청각장애인 예술가가 나온다라는 장애인 영화라는 거는 관객들이 알고 보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장애 상황에 대해서 제가 너무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 주인공은 잘 안 들려면 충분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생겼던 어떤 에피소드라든가 이 장애 때문에 생겼던 어떤 힘든 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열이 됐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장애와 비장애의 벽이 점점 관계가 더 높아지는 거죠.